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기초완성반 43강 진행하겠습니다. 원래 공식적인 종강은 지난주인데 지금 이번 주에 43강과 44강을 추가 편성해서 진도를 좀 더 나가도록 할 거예요. 오늘 좀 이런 부분들, 지금 운에 대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주에서 운에 대한 해석법. 다양한 관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제가 이걸 다 얘기를 했나 모르겠네. 그래서 하나하나 다시 한번 훑어서 한번 가보자. 자, 우리 한번 이런 측면을 한번 보죠. 육식갑자 표를 보고, 육식갑자 표. 이제 이런 게 육식갑자죠. 육식갑자를 보면은 지지로 흘러가다가 천간으로 올라가고, 천간으로 올라가다가 지지로 내려가고 하는 흐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보면은 우리 인생의 한 10년 계획, 20년 계획 또는 평생 계획 이런 것들을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령 지난주에 운의 여행 해가지고 지지난주 정도에 아마 이 표를 보면서 같이 한번 공부했었죠. 이게 진월의 무신일주의 여성분 사주를 놓고 이 사주가 이렇게 생긴 대운과 세운의 운을 여행해 나간다라고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은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천간에 무슨 운을 만났다 그러면 천간에 무슨 글자 하나가 더 들어온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가령 내가 갑목일주인데 운에서 갑목이 또 들어오면 갑이 둘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게 절반은 맞고 절반은 좀 안 맞는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갑목이 갑목나라에 가게 되었다라는 거지 갑목이 두 개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약간 어폐가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갑목이 갑목나라에 갔다라는 거와 갑목이 두 개 되었다. 이게 해석에 대한 결과는 비슷하니까 이제 그냥 편의상 같이 해석하는 건데 내용은 좀 다른 거예요. 갑목이 갑목다워졌다. 갑목이 갑목다운 나라에 갔다. 갑목이 활용되는 곳에 가게 되었다. 같은 거예요. 가령 어떤 보수적인 마을에 살던 소년이 있었는데 보수적인 마을에 살던 소년은 이게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걸 좋아하는 소년이었어. 근데 그 마을은 한마디로 인성 편인 마을 같은데 아주 강한 인성 마을이야. 편관 편인 마을이야. 그래서 엄숙한 성직자, 엄숙한 종교의식, 또는 엄숙한 관습과 관례 이런 거를 중요시하는 나라라 함부로 춤추고 노래 부르거나 기타 치는 거를 못하게 하던 마을에 살던 아이였어. 근데 그 아이가 시간이 흐르고 먼 곳을 여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갔더니 우리 마을에서는 억제되었던 춤추고 노래 부르고 기타 치는 것을 즐기는 마을을 가게 되었어. 그러면 그 아이는 그동안 우리 마을에서는 편관 편인 때문에 나의 식신을 억제하고 살았는데 함부로 춤추고 노래하면 안 돼요 하면서 살았는데 제가 옛날에 교회 오빠 출신인데 제가 제가 다니던 교회는 좀 많이 보수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요일 날 안식일은 웃어도 안 되고 박수 쳐도 안 되고 춤추고 노래 불러도 안 돼. 그게 이제 교회마다 목사님 성향에 따라서 이제 좀 뭐 보수적인 데도 있고 좀 개방적인 데도 막 성가대가 춤추고 드럼 치고 막 기타 치고 막 그냥 찬양 다 같이 일어나서 막 춤을 추면서 예배를 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제가 다니던 교회는 절대 금지야. 경건한 모습을 이렇게 일요일 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활동을 못 해, 교회에서. 그렇죠? 찬송가만 불러야 돼. 그러다 보니까 평일에 놀 때 막 미친 듯이 놀아. 평일에. 일요일 되면은 이제 이렇게 경건하게. 뭐 아무튼 춤추고 노래하던 소년이 다른 마을에 갔더니 그곳은 춤추고 노래하는 게 당연시 되는 마을이야. 그곳은 오히려 경건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다음 그곳은 막 가열차게 막 춤추며 노래하면서 기도해야지 좋아하는 마을이야. 그 마을은. 자, 그렇게 되면은 내 사주에 억눌려 있거나 억제돼 있던 기운이
그 마을에 가면은 우와 마음껏 해보자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내 사주에 어떤 기운이 억제돼 있고 억눌려 있을 때 그 기운에 동조하는 운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그러한 환경의 시기로 접어들었다라는 시기가 되는 거죠. 사주에서 연월주와 일시주가 서로 대치를 하고 있거나 이쪽은 뭐 금수 세력, 이쪽은 목화 세력, 또는 뭐 천간과 지지가 대치하고 있거나 뭐 천간은 목화 세력, 지지는 금수 세력,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에너지끼리 서로 충돌하고 있을 때는 내 안에 두 가지 마음, 두 가지 성향, 두 가지 세상이 내 앞에 펼쳐져 있다는 건데, 그럴 때는 심판은 누구냐 하면은 운이에요. 대운과 세운, 특히나 대운이라고 하는 큰 다이알과 세운이라고 하는 작은 다이알, 큰 다이알 범위 안에 있는 작은 다이알. 제가 대운의 변화는 국가정책의 변화고 세운의 변화는 내가 속한 지자체의 변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대운의 변화는 사단장의 정책이고 세운의 정책은 나의 직속상관인 중대장의 정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운과 세운이 서로 충돌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시간은 대운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 대운 안에 다 이루어진다. 겨울에 추운 날, 겨울에 더운 날, 여름에 추운 날, 여름에 더운 날. 이게 대운과 세운의 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은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대운과 세운은 동급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동급 나부랭이가 아닌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원국에 있는 글자와 운에서 만나는 글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내 사주에 그 춤추고 노래하는 성분이 있었는데 평상시에 억제되어 있다가 그 춤추고 노래하는 성분의 운을 만나게 되면은 그 춤추고 노래하는 성분을 대세를 이루는 시기를 만나게 되었다. 그런 거를 펼칠 수 있는 시기를 만나게 되었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주에서 어떤 작용, 합파작용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운에서 또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갑기합을 하고 있었는데 갑운을 만났다거나 기토운을 만났다거나 하게 되면은 갑기합의 작용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는 형태와 같습니다. 가령 갑기합을 이루고 있었는데 운에서 갑이 들어오면 갑의 변화로 인한 갑기합의 재설정, 갑기합을 이루고 있었는데 기토운이 들어오게 되면 기토의 사정에 의한 갑기합의 재설정. 가령 내가 KT와 인터넷 계약을 맺어가지고 우리 집 인터넷과 내 전화기를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서 할인을 받고 있었는데 KT 측에서 어느 날 연락이 와서 저희 회사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좀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재계약을 하도록 하죠. 서비스를 더 좋게 드리겠습니다. 가격을 더 올리겠습니다. 이런 게 있겠죠. 근데 나의 사정으로 인해서 재계약할 수도 있겠죠. 저 지금 제가 사정이 안 좋아서 요금제를 바꾸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주도하는 변화, 운에서 들어온 글자가 변화를 주도한다인 거죠. 내가 어디 집에 새들어 살고 있는데 집주인의 변화로 인해서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 나의 변화로 인해서 재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좋다 나쁘다라는 개념으로 보기 어렵죠. 그게 어떨 땐 유리할 수도 있고 어떨 땐 불리할 수도 있는 거니까. 사주에 합이 걸려 있는데 천간이나 지지에서 합이 걸려 있는데 합 걸린 글자가 또 운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운에서 들어온 글자의 사정에 의한 인자 변화. 내가 너하고 한 달에 100만 원 받고 일하기로 했는데 내가 지금 사정이 변했어. 딴 데서 200만 원 달라고 해. 나 여기 안 가도 되겠어. 어떻게 나한테 200만 원 줄래? 내가 그냥 갈까? 이런 식으로 운에서 들어온 변화로 인해서 재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할게요. 육식갑자 표를 보고 지지에서 흐르던 기운이 천간으로 흐르고 천간에서 흐르던 기운이 다시 지지에서 흐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가령 이런 사주가 한번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요. 우리 지지난 시간에 봤던 운의 흐름인데,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해, 자, 축, 인묘, 진 구간을 집중적으로 보면 좀 재밌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지지에서 3년간 해자축운이 들어오더니 기해년, 경자년, 신축년이죠. 2019년, 2020년, 2021년 지지에서 해자축운이 지지로 3년간 들어오더니 다음에 천간으로 이렇게 떠. 임수, 개수로 천간으로 떠. 그러면 지지 3년, 천간 2년간
수기운이 들어온다는 느낌이죠.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간단해요. 지지는 기반 인프라, 천간은 활용, 응용, 드러냄. 지지는 수면 밑, 천간은 수면 위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죠. 잠수함이 물 밑으로 적의 코앞까지 가더니 적진의 코앞에서 부상을 해가지고 나 잠수함이다, 니들 다 죽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더라. 아무개가 사업을 한다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실체가 드러나 있지 않았는데 어느 날 현판식을 하고 그 회사가 뉴스에 나오고 대놓고 나 이거 한다라고 하더라. 어떤 연예인 커플이 몰래 연예인이 커플이 됐는데 커플된 거를 쉬쉬하고 드러내지 않고 너네 연애하지? 그럼 아니야 우리는 친구야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부터 공식화하여 우리는 커플입니다. 그동안 거짓말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이제 예쁘게 사귀어 보겠습니다. 이건 천간으로 드러낸 거죠. 그러면 지지적 활동은 물밑 활동, 기반 인프라를 쌓는 활동이라고 보면 되고 천간 활동은 드러내는 활동, 영업 활동, 관념적 활동, 보여지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죠. 사업의 예를 들어보자면은 어떤 사람이 목장을 하겠다고 하여 소 2마리 암소 숫소를 사가지고 와서 열심히 목장 부지를 갈고 닦으면서 소를 키워냈어. 근데 이 소를 키우는 사업은 소가 최소 50마리 이상이 넘어야 그때서부터 백화점에 사고 팔고 도축을 할 수가 있다고 쳐. 그러면 목장의 소를 50마리까지 늘리는 과정은 지지적 활동, 즉 목장의 기반을 만드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 천간으로 들어올리는 활동은 드러내는 활동, 이제 드디어 목장의 고기를 도축하고 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어떤 드러난 활동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해자축의 3년간은 요 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수기운이 지지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천간과 지지에 대해서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비유를 들었죠. 화장실에서 밥 먹다. 화장실에서. 어디에서? 화장실에서. 어떤 행동을? 밥을 먹다. 어디에서? 지지. 어떤 것을? 천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해자축의 환경에서 금수가 활동했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금이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일단 지지의 환경은 해자축이고 수기운의 기반 인프라가 쫙 깔리게 되다. 그리고 천간으로 수기운이 올라서 활용하게 되다, 쓰이게 되다 라는 활동인데 그럼 이거를 십성을 대입해서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가령 이 사주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요 사주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경원년, 경진월, 무신일주의 사주가 있다고 쳐요. 자, 비견격의 식신을 많이 쓰고 있는 비식 구조가 되게 강한 사주. 근데 사주의 주 내용이 인비식으로만 돼 있죠. 인, 비, 식으로만 돼 있죠. 인, 받아들이고 비, 사람들과 함께 식, 무언가를 행하다.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배우고 받아들여 이거를 표현하고 펼치고 활용하다가 되는 거죠. 여기에 재성이 들어오면 결과물이 생기다. 관성이 생기면 명예, 지위, 책임까지 부여되다 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사주 원국에는 인비식으로만 돼 있으니까 여러 비겁들과 함께 공부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한 것을 가르치고 펼치고 함께 활동하다. 함께 식상적 활동을 하다. 재성운의 결과를 볼 수 있고 관성운의 명예, 지위, 책임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된다. 다만 식상기운이 다소 과도하여 관성기운을 만날 때 두 개의 에너지가 서로 충돌할 가능성을 논해볼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충돌해 보면 돼. 많이 경험하면서 터득해야 돼. 식신상관이 강한 사주는 해보면 안다. 해봐야 안다. 해보지 않으면 소용없다. 젓가락질을 머리로 알아가지고는 소용없다. 손으로 해봐야 한다. 우리가 보통 오른손으로 젓가락질을 하죠. 뭐 아니신 분도 한 10분 중에 한 분 계시겠지만 오른손으로 젓가락질을 하라. 우리는 젓가락질 하는 방법을 알아요. 만약에 왼손 보고 젓가락질 하라 그러면 나는 젓가락질 하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왼손은 젓가락질을 잘 못해요. 서툴러요. 방법은 뭐가 있죠? 익숙해질 때까지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젓가락질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개예요. 먼저 젓가락질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숙련될 때까지 해봐야 돼요. 특히나 식신상관이 많은 사주는 익숙해질 때까지 실전 경험과 체험을 겪어봐야 되는 운이죠. 관성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나요? 조화를 이룰 때까지 시행착오를 겪어가야 되는 거죠. 인성이라는 게 있으면은 보통은 이게 위헌의 작용을 해요. 위헌이야.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어요? 인성이 너무 많으면은 과거에 매일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많이 매일 수 있죠. 인성이 너무 없어도 과거에 너무 안 매여서 좀 탈이 날 수도 있어요. 자, 세월호 사건이 났는데 7년 동안 진상조사위원회가 작동하고 있고 지금도 작동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하나의 인격체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나라의 인성작용이죠. 왜 애들이 죽었을까? 왜 구하지 못했을까? 왜 그 사고가 났을까? 다시는 그 사고가 나지 말아야 돼. 어떻게 하면 사고가 안 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고를 다시 방지할 수 있을까? 이게 인성작용과 식상작용이 합쳐지면은 식상의 행동을 인성이 계속 평가, 컨트롤, 조정, 제어, 시행착오를 통해서 발전해 나가요. 그러면 이 사주는 보죠. 현재 운이 지지에서 재성의 기반이라는 것은 자, 이 무신일주한테 재성의 기반이라는 것은 이분이 아직 지금 30대 막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어떻게 보면은 아직 인생 초년기죠. 아직 인생 초반에 재물 활동의 기반을 쌓는 운이죠. 이때는 무토일주한테 해자축운은 재물 활동의 기반을 쌓는 운이고 이렇게 이민년, 계묘년의 천간재성은 뭘까요? 경제활동을 드러내서 활용하는 운이라고 볼 수 있죠. 드러내서 활용하는 운. 그러면 이 사주는 인생계획을 어떻게 삼으면 좋을까요? 해자축운에 떼돈 벌어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나의 재주를 활용한 재물활동 기반을 탄탄히 다져나가고 임계운에 활용하는 거죠. 어떤 패션 업계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여자분이 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봐요. 재성활동의 기반을 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래처에 신뢰를 쌓고 성실하게 납품하는 물량을 대주고 가끔 잔업특금 야간이 생긴다 그러면 근데 당장 수익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그래 내 시장을 단단하게 해놓는 게 좋아. 나의 신용과 신뢰로 최대한 거래처를 좀 확장해 놓자. 이게 지지의 재물 기반을 다지는 것이고 천간 재성이 들어올 땐 본격적인 경영 흑자 같은 걸 하겠죠. 요즘에는 우유 배달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희 어릴 때는 우유 배달이 많았죠. 보통 우유 배달 센터가 어느 지역에 생기면은 보통은 그 우유 배달소를 처음 차리신 사장은 보통은 무료로 막 우유를 집집마다 한 달만 드셔보세요. 내가 한 달 동안 우유 공짜로 넣어드릴게. 돈 안 주셔도 돼. 주시면 고맙고. 한 달만 우유 넣어드릴게. 우유 안 먹기 싫으면은 한 달 후에 저한테 안 받겠다고 하세요. 제가 한 달은 공짜로 넣어드릴게. 그러면서 기억나시죠? 집집마다 이렇게 우유를 갖다 놔요. 신문도 그렇죠. 한 달만 공짜로 봐줘. 네, 2달째부터 돈 받을게. 그러면은 뭐 사람들이 입구에다가 우유 사절, 뭐 신문 사절 뭐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은 한 달 동안 우유를 공짜로 받아 먹었는데 우리 아이가 너무 좋아하네. 안 되겠다. 야, 요금 돈 내고 먹어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반을 다진 거죠. 내 재물활동의 기반을 다진 거죠. 재물활동의 기반을 다지는 동안에는 손해가 날 수도 있죠. 뭐 신문을 무료로 돌리고 뭐 우유를 무료로 돌리고 카카오톡은 5년 동안 적자를 봤어요. 카카오톡은 5년 동안 무료화 정책으로 사람들의 모든 휴대폰에 자신의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SNS 메신저를 깔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의 카카오톡이 깔리자 그때 이모티콘 사세요. 카카오 선물하기, 카카오 쇼핑, 카카오 게임, 카카오 택시 뭐 하여튼 뭐 카카오 뭐뭐뭐뭐뭐 해가지고 모든 생활을 지배하겠다. 그게 일종의 활용이죠. 활용. 시장 활용이 천간이야. 이 사주는 무기토일주들은 해자축 구간에 재물활동의 기반을 쌓고 적자를 볼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다. 이때 천간에서 활용을 하게 되죠. 제가 재성의 지지와 천간의 의미를 이렇게도 한번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옷을 잘 팔아요. 천간재성. 옷집을 가지고 있어요. 지지재성.
천간에만 재성이 있고 지지에 재성이 없어요. 옷을 잘 파는데 내 옷가게 없어요. 지지에 재성이 많고 천간에 재성이 없어. 옷가게 여러 개 운영하는데 활용은 좀 떨어져요. 같은 형태라고. 만약에 둘 다 있으면 옷도 잘 팔고 옷가게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시간차가 있으면 천간 재성이 먼저 들어오고 지지 재성이 나중에 들어오면 옷을 잘 팔 수 있게 되고 나서 옷가게를 차렸어요. 만약에 거꾸로 돼 있으면 지지 재성이 먼저 들어오고 천간 재성이 늦게 들어오면 옷가게를 먼저 차렸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다가 점차적으로 내 옷가게를 활용하게 되었어요. 라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의 수기운에 기반을 닦고 그러면 이분은 이때는 시장 확대. 이분이 운동 헬스클럽 강사이고 또 명리 타로 상담도 또 겸업으로 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러한 기반을 쌓는다. 뭐 인터넷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활동을 강화하면서 독자층을 넓힌다. 내 시장군을 확대한다. 여러 거래처와 거래를 해보면서 좋은 인상을 풍긴다. 시장을 확장한다. 우리 우유 좀 먹어보세요. 다음 요금은 3달 후에 받을게. 뭐 이런 것 같은 정책이죠. 그럼 이 사주는 이때는 재물을 벌어야 되죠. 무토일주가. 지지는 기반 인프라 닦기, 천간은 활용하기. 그럼 이때쯤 되면 저 사주 타로로 돈 벌어요. 저 사주 타로로 재물활동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지지에 임묘진이 들어오면은 재물을 활용하면서 이제 재성의 다음 단계인 관성 기반 쌓기 운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때서부터는. 인묘진으로 가게 되면은 관성 기반을 쌓죠. 조직에 가담하거나 조직을 만들거나 조직과 거래를 하거나 같은 형태가 되겠죠. 나의 재성을 천간에 올리면서 재성활동과 지지의 관성, 즉 목나라에서 수 쓰고 있어요. 자, 화장실에서 밥 먹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목나라에서 수 쓰고 있어요. 수에너지 쓰고 있어요. 그러면 목나라, 관성나라에서 수, 재물활동하고 있어요. 관성이라는 곳에서 활용하고 있다? 백화점에서 가게 내신 분들, 관성을 잘 활용하고 있죠. 옥션, 지마켓, 이베이에서 물건 파시는 분들, 옥션, 이베이, 지마켓이라는 관을 활용해서 그곳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옷가게는 없는 대신에 관에서 옷을 팔래. 같은 형태들. 백화점에 떴다방 같은 거 있어요. 백화점에 그걸 이벤트 코너라 그래서 뭐 백화점 마트 1층 같은 때 한 3, 4일 정도 뭐 80% 특별 할인전, 오늘 아니면 날 없음 뭐 이런 식으로 써놓고 옷을 되게 싸게 파시는 분들, 그분들은 한 3일, 4일 장사하시고 다음에 다른 백화점 입구 앞에서 또 와서 장사하시고 또 다른 대형마트 앞에서 장사하시고 이거 관을 끼고 하는 거죠. 관을 끼고 하는 거. 자, 서울시의 무슨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그곳에서 내가 무슨 물건을 판다. 이런 것이 관을 기반으로 재물활동을 활용한다. 그러면 이때 이분들은 관의 도움을 받는 행동을 하실 수 있겠죠. 한 발 한 발 가는 거죠. 한 발 한 발. 이렇게 발을 하나 뜩 삐져놓고 괜찮은 것 같으면 좀 더 몸이 집어넣고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으면 몸을 확 집어넣고 마치 이런 거. 저 고양이한테 부뚜막을 살짝 내줬더니 고양이가 저 다리 하나만 부뚜막에 올리면 안 될까요? 좀 있으니 고양이가 몸통을 다 들이대고 좀 있으면 주인을 막 밀어내고 이 자리 다 내가 차지하면 안 될까요? 이런 것들이 지지로 움직였다가 천간에서 활용하다. 다시 지지에서 관의 기운이 들어왔다가 천간에서 활용하다. 이런 형태로 운이 흘러간다고 보면 되겠죠. 그럼 이분은 인생을 짤 때 해자축의 재물 기반, 이민 계묘의 그 재물 기반을 활용하면서 이번에 관의 기반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소속을 만들고 단체에 속하게 되고 하는 등등이죠. 그 다음에 천간에서 관을 활용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자칫 관이 들어오면 알레르기가 날 것 같은 위험성이 있는 지금 사주죠. 금이 너무 많아서. 이게 꼭 무슨 느낌입니까? 가시 막 금이 바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돌산에다가 지금 나무를 심어보려고 지금 하는 거죠. 나무를 심어보려고. 이 나무들이 성장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천간이나 지지에서 목이 들어올 때 자칫 자신의 식신, 능력과 실력을 과신하여 관을 무시하는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 관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
가끔 여배우들 중에 방송국 PD 작가에게 갑질하여 퇴출된 배우 뭐 이런 뉴스